자, 3장 그 2절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용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오늘날에는 그 데이터의 용도 자체가 변한 거죠. 이전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몰 데이터는 잘 정리가 된 데이터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건 실험실 보통 연구실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라고 할 때 오늘날에는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함으로 해서 그때 적합한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의 용도로 데이터 용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혹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여행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향후의 사업 목표, 여행 아이템, 여행 상품을 새로 개발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걸 일단은 이제 여행사 경영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면 실제로 이제 실무팀들은 관련되는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혹은 그 회사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그 원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무수히 많은 어떤 문자 자료 같으면 거기서 그 필요한 의미 있는 그 단어들만 이렇게 뽑아서 그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전처리를 해서 그거 우리가 이제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료가 이제 분석을 위한 준비된 자료가 되겠죠. 근데 이 준비된 자료를 여기 보시면 탐색적인 자료 분석 있죠. 이 탐색한다는 얘기는 그 자료를 일단 보기 쉽게 뭐 그림으로 다양한 그림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머금고 있는 데이터가 나한테 해주려는 얘기들이 뭘까 하는 걸 처음에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분석의 탐색 단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탐색 단계에서 이 자료 안에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될 것 같다는 이 감이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자료에서 뭐가 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할 때는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모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온 관광객의 자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상품의 개발의 목표에 해당되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여행객들의 국적 좀 다양화시키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가서 보다 더 다양한 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등 그 국적의 다양화를 위한 자료 수집을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서 다시 또 이제 정제를 해서 그걸 모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여기 보면
또 너무 나이가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대 이상으로만 국한돼 있다지. 그러면 다시 또 그것도 다시 또 돌아가서 폭넓은 나이 그 세대 10대부터 폭넓은 나이 세대로 또 되돌릴 수 있도록 더 자료를 찾아서 또 정제해서 이제 모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탐색적인 이제 자료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자료가 모아졌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데이터가 나한테 들려주려는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감을 잡았으면 거기에 더 그 이야기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통계적인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해서 그 여행사에 이제 경영진 쪽에 보고를 하고 경영진에서는 그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 여행 상품을 이제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여행객들이 또 그 상품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이 또 와서 또 자료를 또 생성해서 온라인 인터넷상에 옮기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자료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분석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어떤 잘 정리된 결과가 보고하거나 아니면 보고한 결과를 또 외부에 노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 노출되면 그 인터넷상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데이터로 또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그 데이터 사용자들이 다시 또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순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그 수행될 수 있는 도록 하는 그러한 그 분야가 이제 데이터 과학이고요. 전체를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로 본 것이 이런 절차입니다. 자, 이게 이제는 좀 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실까요?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된 내용들을 보시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건 이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거였죠.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나 목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는 수학적인 혹은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이게 전통적인 이제 자료 분석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서비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다음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에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계 학습을 방법을 동원을 해서 서비스를 질을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온 부분이 이제 전처리 기술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자 이제 좀 확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잘 찾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해킹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 나가는 그 기술이 이제 여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그 신상이 노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분석해서 이렇게 그걸 일반에 공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전처리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분석 방법, 그다음에 그 어떤 해킹 기술 등등 모든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요 전체 과정이 서로 잘 연결돼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 과학은 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대비적으로 이제 대학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대학. 대학은 학문적으로 이 데이터 과학을 바라보니까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이제 대학이죠. 이제 그에 비해서 산업체는 책임 범위에 따라 역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직책에 따라서 최고위직과 실무 책임자 진이 있는데요. 일단 자료를 실제로 직접 분석하는 파트는 이제 실무 책임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정보 추출 및 이제 해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요거를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나오거나 새로운 분석 기법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데이터 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일을 맡는 부분이 이제 이쪽은 주로 이제 테크니션들이 참여하는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고위직 주로 이제 회사의 경영진 이쪽 파트에서는 회사의 경영 전략, 그 앞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정할까, 여행사 같으면 어떤 그 여행 상품을 개발할지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의 전략 교육을 해서 그 어떤 그 사업 목표와 아이템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이제 쫙 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내용과 이 사용 목적, 사용 목적에 합당하게 데이터 처리 팀을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처리팀이 구성이 되면 물론 이제 이 테크닉 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실무팀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 리더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70, 80%의 지식 정보 사업이 소통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실무팀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그 과정을 이 그때 중간중간에 이 경영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또 분석 과정에서 의외의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또 이쪽에다가 경영진에 또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다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데이터 사업을 또 수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정보 교환이 공유가 잘 돼야만이 이 지식 정보 사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식 정보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 회사의 이윤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이 지식 정보 사업은 그냥 지식 정보 사업 그 팀 안에서만의 일로 갇히게 되는 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의 성공 여부는 전사적으로 그 모든 절차에서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그 정도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 사업, 지식 정보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